안녕하세요. 김형진 유라인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침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침샘 비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간략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샘은 우리 입안에서 보통 분비가 되죠. 그리고 그 침이란 것이 1차적으로 입안에 들어온 음식물을 분해시켜서 위 안에서 소화되는 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침은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지만은 침이 만들어지는 기관 자체가 침샘이기 때문에 그 침샘은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또 비대되면은 보기가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침샘 때문에 얼굴 선이나 혹은 모양 때문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샘은 얼굴에서 크게 세 가지가 보이는데 이하선, 악하선, 그리고 설하선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이하선이죠. 이하선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제 얼굴 보시면은 귀 앞쪽에 귀 밑샘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귀 앞쪽에서 이렇게 해서 귀 뒤까지. TV에 나온 이제 먹방 하시는 연예인들 보면은 귀 앞이 굉장히 볼록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하선이 비대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이 발달되는 게 악하선하고 설하선, 묶어서 설하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비대가 되는 걸로 보세요. 여성분들은 보통 이 설하선 쪽에 많이 비대가 돼서 오시고요. 남성분들은 이하선이 많이 비대가 돼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 성별에 따른 차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왜 침샘이 커졌을까? 가장 큰 원인은 침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조건이 생긴다면 침샘이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밤에 음식을 많이 먹고 잤어요. 근데 위에 음식이 차 있고 하면은 몸에서는 이거를 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침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자는 동안에 침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물론 자면서 침을 흘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혹은 이제 밤에 폭식을 많이 하신다거나 혹은 우리가 음식을 드시고 또 토하게 되면은 침샘은 자극을 받아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습관 자체를 없애는 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밤에 늦게 안 드시고 폭식 안 하시고 또 음식 드신 다음에 후회돼서 토 안 하시고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침샘 비대의 원인을 막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이미 커져 있는 상태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라면 치료를 받는 게 옳습니다. 근데 치료가 굉장히 간단해요. 침샘을 꼭 필요한 기관이니까 이거 수술적으로 떼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침샘 안에 종양이 생겼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공격적인 시술 방법으로 침샘 사이즈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 과잉치료가 되겠고요. 요즘에는 보톡스를 사용해서 침샘을 줄이는 게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방법이고 또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하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매우 효과가 좋아요. 이하선에서는 물론 제일 큰 침샘이긴 하지만은 전체 침 분비량의 한 20-30% 정도밖에는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하선을 많이 줄이더라도 입마름 증세를 많이 호소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대신에 이제 이거 하나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해박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의사한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게 이하선 침샘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좀 피부에 가까운 쪽에 있는 파트 그리고 안쪽에 있는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길에요. 안면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면신경이라는 거는 얼굴 이렇게 표정을 지을 수 있고 움직이게 해주는 그 신경이 근육에 가서 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호를 이용해서 얼굴에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톡스라는 약 자체가 그 신경에 닿게 되면은 그 신경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저하시켜요. 근데 보톡스가 침샘에만 들어가게 된다면은 침샘에서 침을 짜주는 근육 자체만 마비시키거든요. 계속 그렇게 되니까 침샘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잘 받으셔야지 안면 마비나 이런 위험상 없이 하실 수가 있고 이하선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으셔서 처음에는 보통 효과를 못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에 따라서 약물의 용량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놓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위치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처음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2개월 있다 맞으시고 그 다음에는 3개월 있다 맞으시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안 맞으셔도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병원에 오셔서 저를 만나시면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뭐 계속 몇 년 동안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정확히 제가 내원을 요하는 그 언제쯤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 오셔서 다시 한번 시술 받으시고 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 사이에 웬만하면은 식습관이나 어떤 음식을 드시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잘 조절해 주시면 더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식이장애가 있으시거나 혹은 안면 윤곽을 받으셨던 분들은 여기 턱 밑에 이 부분이 이제 볼록해지는 증상들로 많이 오시게 되거든요. 제가 준비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악하선, 뭐 흔하게 설하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악하선, 뭐 설하선은 요 부분 돼 있고 또 이걸 또 악하선이라고 부르고 설하선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볼록하죠. 지금 이분이 이제 고개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고개를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치 이중턱처럼 보이기도 하고 턱처럼 보이기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보톡스를 놔주게 되면은 빠르면 한 2, 3주 정도에 확연하게 주는 게 보이세요. 근데 이제 내원을 하셨을 때 이제 만져보는 경우가 있는데 좀 부드러운 분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딱딱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딱한 분들은 사이즈가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딱딱한 게 좀 부드러워지면서 말캉말캉해지는 이제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되고 그 마찬가지로 첫 시술로 다 이렇게 된다고는 좀 하기는 힘들고요. 이것도 이제 반복적인 시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줄어드는 걸로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항상 오시면은 한 번 맞으면 다 없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한 번에 맞아서 없어지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반드시 효과는 보실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뭐 첫 술에 베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복적인 시술을 받으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 한번 또 보시면 이 경우도 되게 좀 보기 좋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렇게 올렸을 때 이 부분이 측면에서 보면 이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좀 볼록한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안면 윤곽으로 해서 하악각을 너무 많이 잘라내거나 하면 이제 뼈가 있었을 때는 가려져 있던 부위인데 뼈가 없어지면서 보이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신다는 분들이 있고 또 식이 습관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 또 비대되는 경우도 치료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뭐 이렇게 좋아집니다. 대부분 다. 대신에 이제 좀 꾸준히 해주시는 거 그리고 또 제가 내원 날짜나 이런 걸 맞춰드리는데 스케줄 맞춰서 잘만 치료 받으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항상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보톡스라는 게 약물 치료잖아요. 주사를 이용해서 약물로 치료하는 건데 그렇게 큰 우려하실 만한 큰 부작용은 없어요. 특히 이하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에만 잘 맞으신다면 안면신경 마비가 온다는 경우는 거의 경험하기 힘드실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맞으시면 약간 입마름 증상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근데 입마름은 조금은 감수는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증상 자체가 입마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음식 드실 때 조금 수분 섭취를 좀 잘 하시고요. 그리고 밥 같은 거 드실 때도 국 같은 거 좀 잘 드셔서 삼키시면 좋죠. 근데 이제 너무 뻑뻑한 음식 드실 때는 역시 아무래도 침분비가 예전보다는 좀 덜하니까 너무 약간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주 드물게 있는 편입니다. 일단 시술에 대해서 이제 무섭잖아요. 사실 이렇게 주사를 목에다 맞는다든지 얼굴에다 맞는다든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시술은 거의 안 아파요. 얼음 찜질 좀 하시거나 혹은 너무 무서우시면 저희가 마취 크림 같은 걸 좀 대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하시면은 통증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유튜브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